라고 되어 있고요. 39페이지 19년 3월 자 고1 거고요. 이제 3월 달 거는 끝나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6월 달 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합니다라는 건 발표는 일대 다 여럿에 대한 말하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말하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발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 발표는 정보 전달하는 걸로 할 거고 그러면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 정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가는 길 모둠의 발표자 누구입니다. 패스. 앞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는데 이제 여행 갈 때 필요한 여권을 소개할 겁니다. 아, 이 발표의 핵심 소재 여권. 저는 여권이 뭔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하는지, 여권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미리 안내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여권이 뭔지 아시나요? 이제 지긋지긋하죠. 물어보고, 반응 보고, 대답하고. 여행할 나라로부터 받는 입국 허가증을 여권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비자라고 합니다. 비자는 뭔지, 여권은 해외에서의 자신의 국적과 신분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신분증입니다. 아, 여권은 신분증이었구나. 정보 전달 계속했고요. 세 번째 달라. 여권을 신청하려면 사진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나 보네요. 특히 사진이 중요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찍는 자세를 취하며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뭐 비언어적 표현 방법. 비언어적 표현 방법.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찍어서 얼굴이 갸름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사진을 여권에 넣고 싶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찍어도 잘 안 나오더라고. 왜냐? 기본 못생겼으니까. 아, 서로.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여권용 사진을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얼굴 전체. 왜 그럴까요? 역시 물어보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역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 네, 맞습니다. 여권을 제시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네 번째 달라. 그렇다면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 신원정보면에는 사진, 여권 종류, 여권 번호, 로마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기간 만료일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를 차근차근 소개해줬죠. 아,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지. 그냥 여권에 기재되는 정보 네 번째 단락에 있었군. 끝. 여권의 종류는 알파벳 약자로 표시가 됩니다. 여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건가 봅니다. 여권 종류가 하나가 아닌가 봐요. 예를 들어 PS는 유효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출입국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PS 일회용, PM은 여러 번, 여권 번호는 여권 종류를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 8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 무작위로 부여가 됩니다. 숫자는 무작위. 여권에는 로마자 성명도 실려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은 한글 성명의 발음과 일치하게 로마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기호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 볼게요. 기는 로마자 표기에 의하면 칠판에 적어 보여주며 GI로 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I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경우 여권을 발급받을 때 KIHO, 키호로 등록했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기호로 정정하는 게 제한됩니다. 한 번 로마자 표기법 신청하면 언제까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성명을 어떻게 로마자로 표기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야 여권 신청하러 구청 가시면은 로마자 표기법 해가지고 이게 크게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키 다 되어 있어요. 거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부분이 기재가 되는데 2020년부터는 발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몇 번째 단락이었지? 다섯 번째였죠? 여섯 번째 단락. 한 가지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1, 2, 3번 세 문제 푸는데 다 못 풀어도 괜찮아.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봅시다. 1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있네. 어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기호라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1번 패스. 2번 자료의 출처를 밝혀. 어디서 봤는데요? 그런 얘기 없죠? 정답은 2번. 1에 3번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쓰는 거 여기 있죠? 네. 4번 청중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작용한다. 빨간색 밑줄 무조건 맞는 말이다.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네. 화작 발표한 이래로 물어보고 관객에게 청중의 반응 보지 않는 말하기 발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도입부에서 발표할 내용을 안내해서 청중이 예측하면서 듣는다. 아, 뭐 할게요? 내용을 안내해주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2번 문제 볼게요. 이게 말이 좋아 화작이지 귀찮은 내용 문제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기억 사진이고요. 니은 PM 종류, 여권 번호, 이름 있고요. 주민번호, 얘고 뭐였어? 뒷자리였었지. 1번. 정면을 바라보고 얼굴 전체가 드러나 여권 소지자가 본인이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이 여권은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국 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PM은 여러 번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다섯 번째 단락에 있고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다른 나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음. 아, 다른 나라로 입국 허가를 받았음. 이거는 뭐예요? 비자죠. 근데 이거는 뭔데? 여권 아닌가? 그러니까 3번 틀리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이름과 발음이 일치하게 표기한 이름을 실었습니다. 괜찮네요. 얘도 다섯 번째 단락에 있고. 그 다음 주민번호 쓰여져 있는데 2020년 이후라면 수록되지 않을 겁니다. 맞는 이야기죠? 역시 다섯 번째 단락이 있었네. 다섯 번째 단락이 완전 노다지 단락이었었네. 다음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다음에 학생의 듣기 전략. 그러고 보니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때 기간 만료 전에 여권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보고 여권 가져간 적 있어. 어머, 여권 신분증이었어. 어디 있어? 요 단락에 이렇게 있었죠? 여권이 있으면 나중에 수능 보러 갈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발표 얘기를 듣고 자신의 무엇 어디가 있었어? 여권을 가지고 간 적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유사한 상황에 적용하면서 들었다. 어려운 얘기는 없죠. 다음 페이지. 4번, 5번, 4번부터 7번까지 보러 갈게요. 가는 학생들이 나눈 대화고 나는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모집 안내문입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이야기한 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거 찾는 문제는 무조건 하나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읽으면 되겠지. 어제 천문대 견학 가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어. 병찬아, 넌 어떤 게 별이라고 하는지 알아?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이 모두 별이 아니라는 거는 알지만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너 알아? 모르겠어. 학생이 이리 대답해 주죠.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만 별이라고 하고 별의 빛을 반사하는 건 행성이야. 스스로 빛을 내면 별이야. 별이 영어로 뭔데? 스타죠, 스타. 스스로 탑니다. 그래서 스타지. 예를 들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별이고 지구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니까 별이 아니라 행성인 거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어? 4의 1번. 여러분들은 문제 보셔야 되겠지? 4의 1번. 방금 읽은 기억. 자신이 던진 질문. 너 별이 뭔지 알아?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로 태양과 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4의 1번 맞는 얘기. 지워놓고. 앞으로 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걸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다라는 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 주죠. 4의 2번. 상대방이 한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4의 2번 지우고.
정확히 알고 있네. 천문대에서 해설을 맡은 분에게 들은 별자리 유래도 재미있어서 별자리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하나 봐요. 옛날 아라비아 반도 초목에서 목동들이 늦은 밤 양떼를 지키며 밤하늘의 밝은 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모양을 상상했대. 하여튼 사람은 심심해야 돼. 그래야 상상력이 터지지. 목동들은 주로 양, 황소, 사자 등 동물의 이름을 따서 별자리를 붙였다라는 거야. 지들이 자주 보는 거였겠네. 그러다가 15세기 배를 타고 남반구 갔는데 우와 북반구에서 보지 못한 별을 발견하고 새로운 별자리를 지어줬었대. 남반구, 북반구에서는 목동들이 이름을 지어줬고 배 타고 나가서 남반구니까 선원들이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항해와 관련된 거나 바다에서의 볼 수 있는 것들로 별자리를 지었을 것 같은데 맞아? 똘똘한데 이 자식? 4의 3번. 상대방이 한 말을 근거로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맞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4의 3번 괜찮지? 그래 맞아. 선원들은 남반구에서 발견한 별자리에 고래, 나침반 등 이름을 붙였대. 어제 천문대 견학하면서 별자리 우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만약에 다시 학생이 되면 저는 천체 물리학 공부해보고 싶어요.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천체 연구 자율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 이야기 하려고 앞에 그렇게 빌드업을 했나 봅니다. 자율 동아리를 만들면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체 물리학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너한테도 재미있고 도움이 될 거야. 4의 4번. 상대방이 관심사를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바라다. 제발 같이 만들어주면 안 돼? 괜찮죠. 답은 4번의 답은 5번 되겠지.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함께 할게.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지문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거 아니다야. 이렇게. 나도 함께 할게. 자율동아리에서의 어떤 활동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천체 연구 자율동아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별과 우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서적 선택해서 읽고 공부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했더니 전문 서적 가지고 공부하면 동아리 부원에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별과 우주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교양 서적이나 잡지 정도로 하자. 전문 서적 말고. 또 한 가지 활동만 하면 단조로우니까 정기적으로 천문대 가서 관측하는 프로그램도 넣으면 어때? 라면서 살짝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들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죠. 천문대는 우리 학교에서 가깝지 않으니까 가기 쉽지 않을 거야. 대신 학교 운동장에서의 별자리를 관측하면 어떨까? 과학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망원경 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살짝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거기에서의 끝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건 어때? 라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혜인양 앞으로 건너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앞에 앉을 수 있게 내가 이름표 하나 붙여줄까 자리에? 그래. 그리고 카메라로 별자리 사진 찍어서 사진전 같은 것도 하면 좋겠어. 사진전 또 제안하죠. 좋은 생각이야.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죠. 이제 동아리 부원 어떻게 모집할지 생각해보자. 안내문 써서 게시판 붙이자. 부원을 모집 알리는 글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나게. 자율동아리 이름도 알리고 본문에서 천체연구 자율동아리가 어떤 목적인지도 알리고 누구를 모집하는지 모집 대상도 알리고 활동 내용도 적어봅시다. 그리고 천체연구 자율동아리 활동이 가진 의미를 해봅시다. 마지막에 지원 방법도 소개하고 좋아. 블로그를 통해 지원받는 동아리들도 많은데 우리 그렇게 보는 게 어때?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의 5번 잠깐 볼게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 이거 어때? 라는 건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지. 9의 5번처럼 추가적인 설명 해봐라. 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4의 답은 5번. 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A라고 묶어놨으니까 A라고 묶여있는 이 부분 1번
학생 1은 2와 달리 상대방이 제안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학생 1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이건가? 그거는 아니지. 학생 2는 1과 달리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의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 내가 물어보고 학생 어디가 있어? 요 A라고 묶어놓은 부분에서의 학생 2는 물어보고 있는 부분은 딱히 없죠? 그래서 2번 패스. 3번 학생 1은 자신이 제안한 방안의 장점, 단점. 학생 2는 상대방 제안의 장점, 단점. 내 이야기, 장점, 단점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 3번 탈락. 4번 학생 1, 2는 모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제안한 방안을 수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4번 탈락. 답은 5번이겠지. 학생 1과 2는 상대방이 제안한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제안이라고 썼지만 둘 다 그거 말고 이건 어때? 대안 제시라고 나쁘진 않겠네요. B라고 묶여 있어서 7번 손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얘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 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에 부원을 모집합니다. 일단 뭔가에 부원을 모집하고 있구나. 깊어가는 밤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며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별자리로 가득 찬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목적이죠. 천체 연구 자율동아리 별바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별바라기는 천문학과 우주에 관심이 있는 친구뿐만이 아니라 별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집 대상. 자율동아리가 구성되면 천체와 우주에 관련된 책을 읽을 거고 이야기 나눌 거고요. 학교 운동장에서의 별자리 관측할 거예요. 활동하며 찍은 사진을 모아서 천체 사진전도 펴릴 겁니다. 우리 이러한 활동할 거예요. 활동.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자유롭게 공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바라기는 학생 시절의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를 방문해 지원해 주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 찍어도 됩니다. 주소창에 얘네를 쳐도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죠. 7번 보러 갑시다. 저는 화면 띄워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보시고요. 7의 1번. 자율동아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의견에 따라서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별자리와 우주에 대해 공부하는 것. 목적 맞죠? 1번 패스. 2번. 자율동아리에서 누구를 모집하는지 우주에 관심을 가졌거나 별을 좋아하는 친구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패스. 자율동아리에서의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의견에 대해 독서, 별자리 관측, 사진전 열 거라는 거 합니다. 패스. 자율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강조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관심사를 자유롭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로 탐색, 진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 있어요? 없죠. 7번의 답은 4번. 8번. 자율동아리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하자는 의견에 따라 QR코드 찍거나 인터넷 주소 직접 입력해서 방문한 블로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방법 소개해줬죠. 패스. 7번의 답은 4번. 6번 푸시는데 1분 드릴게요. 시작. 6번 나를 바탕으로 만든 별바라기 블로그입니다. 작성 방법을 고려할 때 댓글 방식으로 적용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 지원 동기나 활동 각오 적어주세요. 별자리나 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까다로워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줄 별바라기.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용하겠습니다. 활동 각오 있고요. 일상의 활력소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비유는 아니지. 그래서 정답 1번. 우주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우물입니다. 비유 있죠? 우주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 동기. 괜찮아.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는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보석이라고 비유했죠?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남기는 별밤지기가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
혹은 활동에 대한 것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정도 되겠죠. 불꽃놀이 같이 화려한 밤하늘의 별자리, 불꽃놀이 같이 비유 들어가 있죠? 별바라기에서 별자리를 관측하며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꿈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천문학자가 될 거예요. 지원 동의. 우주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은 우주입니다. 우주를 미술관에다가 비유했죠. 우주의 아름다움을 별바라기와 함께 찾아가고 싶어요. 가고 나타나 있죠. 답은 1번. 빨간색 펜을 들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쓰기잖아요. 비유의 방식으로 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거의 요 세 가지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비유의 방식이라고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요 정도만 확인하셔도 될 것이다. 됐고, 규진씨 안경 어디 갔어? 두고 왔어? 내 거 빌려줄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됐을까요? 8에서부터 10번까지 또 확인하러 갈게요. 가는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고 나는 초고에 대한 겁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초고 작성을 위한 메모.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1인 방송에 대해 조사해서 교지에 기고할 글을 써봅시다. 1인 방송에 대해서. 내용이죠. 1인 방송의 개념과 현황을 설명하며 시작할게. 청소년 사이에 확산된 이유,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인 방송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어. 살펴봤더니 한 장만 슬쩍 넘겨볼까요? 8번. 글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밑줄 그어놓은 5개 중에 없는 것 찾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9번. 나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9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보기의 자료를 보완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조사 자료를 내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1인 방송 제작자 인터뷰 4줄로 쓰여져 있는 거 요약하면 됩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성현씨 너무 힘들어? 괜찮아? 네. 개인이 제작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상 콘텐츠를 제시하는 방송을 1인 방송이라고 합니다. 제시한다고? 콘텐츠는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걸 텐데. 최근 들어 1인 방송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화장하는 방법, 음식 먹는 거, 게임 소개하는 거, 1인 방송을 즐겨 찾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 1인 방송의 개념 있죠? 현황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괜찮지? A 패스. 계속 넘어갈게요. 1인 방송이 청소년 사이에서의 확산되는 이유는 뭡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어디 있을까? B에 나와 있는 확산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B 지우고. 이로 인해 1인 방송 진행자가 청소년의 장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나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 특히 손댈 거 있나? 일단 대기.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고성능 스마트 기기 카메라와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의 보편화로 누구나 쉽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제작할 수 있게 된 점이다 라고 살펴보면 문장 맨 끝에 오니까 얘 서술어고요. 주어는 뭘까요?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요게 주어 아닌가? 이러이러한 된 점이다. 배경으로는 된 점이다? 아니다. 배경으로는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는 말이 좀 길어지겠죠.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요 정도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D2 중에 지울 만한 거 있나? 아직까지는 CD2에서 지울 만한 거는 없네요. 다음, 그렇다면
넘기기도 전에 하나 지울 수 있겠는데 어떤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C 지울 수 있겠네. C 지워놔. 계속 보죠. 우선 청소년들은 1인 방송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에서의 접하기 어려웠던 진로나 취미생활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가를 즐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거나 채팅을 통해 진행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방송에 참여하는 색다른 묘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죠. 여기에는 뭐 장점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뭐 또한 요 정도 말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속어 등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하거나 선정적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질 경우 뭐 노출되어질 것까지 있나 노출될 경우 피동 표현이 중복으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언어 생활이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나타나 있죠? D 지워야 되겠네. 8번의 답은 얼레벌레 5번. 실제로 1인 방송 진행자가 사용하는 막말과 비속어 등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번지고 1인 방송에서 본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는 사례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애들이 막 방송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사과합니다 하면은 까만 배경에 까만 옷 입고 사과하고 그런다며 그게 뭐 걔네들 사이에 룰이라고 그러던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손편지 올리고 울고 왜 그럴까? 아니야.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따라서 청소년들을 잘못된 내용으로 방송하는 1인 방송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1인 방송의 콘텐츠를 선별하며 시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다지 앞으로 넘어오셔서 장문과제의 2 방송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송들 퇴출시켜야 합니다. 라면서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8번의 답은 5번 확인될 거고 얼레벌레 역시 10번 문제도 풀었었죠? 답은 2번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 푸시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내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1인 방송 콘텐츠 조회수에 따른 제작사의 수익, 조회수, 수익, 조회수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1인 제작자 인터뷰. 제가 1인 방송할 때 막말을 섞어서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했더니 그렇지 않을 때보다 조회수가 크게 늘었어요. 자극적인 거. 조회수가 늘어났어요. 그 이후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뭐 찾으시면 돼요? 자극적인 콘텐츠 늘어납니다. 수익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 1인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어나는 이유는 조회수가 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